안녕하세요. 여의도 TMI 권혁중입니다. 이 영상은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방송을 다녔지만은 내일 또 SBS CNBC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방 출연이 있어서 내일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뭐 정책 TV도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했었고요. 생방 가서 KTV죠. 그래서 가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 이제 대기업이 아니죠, 사실. 대기업은 솔직히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천문학적인 유보금이란 걸 쌓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이럴 때. 하지만 가장 큰 위험, 리스크가 가장 큰 쪽은 역시나 소상공인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벌어서 그 다음 달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전 느끼거든요. 이게 쉽사리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사람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는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 안 되고 있고요. 또한 그나마 조금 살아날 듯한 내수도 현재 뭐 거의 심각할 정도로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느냐?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일차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요. 잘 되는 거는 쇼핑몰이에요. 사실 잘 되는 거는 쇼핑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상공인들 중에서 쇼핑몰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 자체를 이제 쇼핑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다들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 중에서 쇼핑몰을 준비하셨으면은 그나마 요즘 보면 난데, 그냥 말 그대로 오프라인만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답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전문가로서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솔직히 너무 안타깝고, 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럼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좀 지금 솔직히 제 셀프로 좀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셔도 이해해 주시고요. 뭐 제가 막 뭐 유튜브를 프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전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진정성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까에 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제평론도 하지만요, 또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누구나 따라하는 쇼핑몰 창업의 마케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의 또 저자이기도 해요. 이거 둘 다 베스트셀러고, 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2019년 세종도를 선택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택한 교재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뭐 대학 교재, 전국 공공도서관 가보시면 여러분 이 책 다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선택을 받았는데, 경제평론가에서 경제 도구라는 거 눈에 보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내수가 어떻고 지금 중국,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됩니다.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막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의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25%, 한 26%가 대중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나갔거든요. 지금 중국이 저지경 돼갖고 지금 뭐 다 막혀 있죠. 중국 안 되죠. 또 관광객 안 들어오죠. 이게 일단은 뭐 수출은 안 되고요. 특히 또 관광객 안 들어오니까 내수도 안 되고요. 또 전염병 때문에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답은 사실 이게 쇼핑몰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서비스.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수없이 정보 강의 가고 정보 컨설턴트 가면서 소상공인들 받으러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쇼핑몰에 접근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딱 도래했을 때 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러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쇼핑몰의 하나의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쇼핑몰을 구축하라예요. 근데 쇼핑몰을 구축을 하는데,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데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 장기를 살려서 제 전공 분야를 살려서 여러분께 경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서로 도움이 되고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여러분, 쇼핑몰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지금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공인분들 만나고요. 또한 소상공인 진흥 기관은 말 안 할게요. 컨설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거든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는 하나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라시면 태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하셨어요. 하실 수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조금만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쇼핑몰 구축하는 거.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고객을 만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소상공인들은요, 매장에 앉아 있고요, 고객이 여러분의 찾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업이라는, 한마디로 온라인이라는 유통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화와 서비스, 재화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파시는 분이다, 그러면 음식이겠죠. 또한 비누 파는 분이다, 그럼 비누겠죠. 재화입니다. 서비스는 뭐예요? 교육 서비스,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판매를 하셔야 돼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쇼핑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은요,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 개가 나눠진데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고, 여러분께 맞는 쇼핑몰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 스마트 스토어가 좋다더니, 독립몰, 자사몰이 좋다더니, 이런 얘기가 많죠.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맞는 쇼핑몰을 구축한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를 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러프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디테일하게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니까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쇼핑몰을 여러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전자상거래 쇼핑몰이라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온라인 유통 쇼핑몰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쇼핑몰 종류는요, 자사몰이 있습니다. 자사몰. 그 다음에 오픈마켓이라는 게 있고요. 자, 종합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우리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 좀 줄이고요. 예, 좀만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라이브니까, 라이브대로 갈게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 일로 가자 아유, 몰라.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거.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군요. 이게 라이브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실 거죠? 됐네요.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 라이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요거 보면요, 그 B2C 쇼핑몰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사몰이 있고요, 오픈마켓이 있고, 종합몰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쇼핑몰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이 뭐냐면 그 G마켓 11번가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옥션 이런 게 이제 오픈마켓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마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이런 G마켓에서 입점을 하시는 경우에요. 입점을 하시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자사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브랜드,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마켓컬리 이런 거 있죠. 그죠? 마켓컬리 신선식품 하는데, 이런 데가 뭐예요? 실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제는 새벽 배송 시스템이지만은 자사몰이죠. 그러니까 내 브랜드입니다. 내 브랜드.
뭐 종합문화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나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예요. 내 거냐 아니면은 오픈마켓처럼 남 거냐, 이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소상공인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예를 들어서 좋아요, 뭐를 판다고 그럴까요? 이러니까 펜을 판다 그럴까요? 뭐 문방구인가요? 이런 펜을 팔아요. 좋아요. 이 펜을 파는 사람인데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쇼핑몰에서 팔려고 그래요. 그럼 전략이 뭐냐면 오픈마켓 이점할 수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내 거를 만들어요. 내 거, 내 몰. 예를 들어서 내가 권역중이다 그러면 권역중 몰,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몰을 만들 수 있어요. 내 몰을. 그런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 차이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 가입해서 누구나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 거라고 했잖아요. 내 브랜드 몰. 그러다 보니까 카페24가 가장 유명해요. 카페24, NH고도 메이크샵이 있는데 카페24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카페24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사몰이다. 자사몰이다. 내 거다. 내 몰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몰 편집자 소셜커머스 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해요. SNS 커머스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같은 걸로,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물건 파는 건데 SNS 인기도 없으면 사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무슨 뭐 인스타로 팔아야 된다더라, 그거는 그냥 귀담아 버리세요. 그거는 젊은 친구들이 장면하고 그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물건 파는 거거든요.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사실 노출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켓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픈마켓과 자사몰이거든요. 오픈마켓은 뭐 G마켓 옥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말씀드렸죠. 네이버 거 스마트 스토어라고 볼 수만 있겠고, 자, 스마트 스토어와 그러면 자사몰, 카페24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펜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당장 스마트 스토어와 카페24 두 가지 유통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마켓 자사몰의 큰 차이인데, 오픈마켓은요 내가 G마켓처럼 뭔가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서 팔죠. 한마디로 내가 G마켓에 입점을 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펜을 파는 사람이면은 G마켓에서 사람들이 G마켓에 와서 펜을 검색하겠죠. 그럼 내가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럼 판매가 되겠죠. 근데 나는 뭐예요? G마켓에 입점돼서 파는 거죠. G마켓에 입점돼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판매 수수료라는 걸 냅니다. 다시 한번요. 뭘 내냐면,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이게 넘어갈게요. 이거 안 되네. 이 펜이 안 돼요. 펜이. 어라. 야, 이거 너무 라이브하다. 끊겨버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적을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했죠? 스마트 스토어. 이건 뭐냐? 판매 수수료라는 게 붙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붙는데 오픈마켓이죠. 오픈마켓. 네, 오픈마켓. 자, 오픈마켓이 뭐가 있다? 이제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판매 수수료. 근데 판매 수수료가 보통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옥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한 13% 정도 요 정도 붙거든요. 수수료가 뭐 11%이 정도 붙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10,000원을 팔면은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한 장 뭐 하나 판다 그러면 12%다 그러면 1,200원을 이런 플랫폼 기업에다 띄워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나머지 얼마예요? 8,800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왜?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게 익숙치가 않네요, 제가. 자, 판매 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러 간다 그랬을 때 이런 옥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왜 다들 이 스마트 스토어로 가느냐? 이 스마트 스토어로 왜 하느냐면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프로덕트. 그래서 굉장히 좋죠. 판매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판매 수수료는 오픈마켓에 오픈하는데 왜냐면 네이버 거잖아요. 근데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판매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쇼핑 연동 수수료가 있어요. 쇼핑 연동 수수료. 이게 뭐냐면 2% 정도 붙습니다. 쇼핑 연동 수수료가 뭐냐면 여러분 그 네이버 가시면요. 이건 볼까요? 네이버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서 뭐 연필 쳐볼게요. 연필 펜 쳐볼게요. 펜. 여기가 쇼핑이잖아요. 네이버 쇼핑. 뭐 더보기 누르면 이게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N쇼핑. 이런 데서 만약에 걸려갖고 이런 데서 내가 노출이 돼서 여기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걸려서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2%의 수수료가 떼어갑니다. 네이버에서 2% 수수료. 2% 수수료 떼어가고요. 또 한 가지 결제하잖아요. 결제. 한번 제가 이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자, 뭐 네이버 쇼핑이죠. 자, 결제해서 여기서 뭔가 이거는 독립몰로 10x10이네. 돈배 일로 넘어가네요. 자, 스마트 스토어. 요것도 마찬가지네. 예. 요것도 이제 요런 걸 뭐냐 그러면 자사몰이라고 합니다. 자사몰. 예, 자사몰이고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가야 되니까 왠지 이런 거 스마트 스토어 같아. 이것도 자사몰이네요. 자사몰. 이런 걸 이제 자기몰. 예, 자기몰을 이제 자사몰이라고 그러죠. 안 나오네요. 스마트 스토어가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자사몰이네. 펜은. 이것도 다 자사몰이고. 스마트 스토어 봤어. 이것도 자사몰이네. 이 펜은 다 자사몰이군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방렌 왠지 이거 이것도 자사. 이게 펜은 다 자사몰이네요. 예, 스마트 스토어가 안 보인다. 야, 모나미였네요, 이건. 하나만 더 보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갈게요. 다 자사몰이네요, 실제적으로. 예. 스마트 스토어로 가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의류는 좀 많으니까 의류로 가볼게요. 여기 쟤는 의류. 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폼. 스마트 스토어가 어떤 폼인지. 봅시다. 뭐 이런 거 가볼까요? 자, 요런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폼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구매하기 누르잖아요. 구매하기 누르죠. 로그인해야 된대. 자, 구매하기 누르겠죠. 구매하기. 그러면은 여기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던, 그죠? 뭐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하던 뭐 하던 간에 일단 여기서 구매하기에서 결제가 돼요. 그럴 때 이제 결제 수수료가 됩니다.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 결제 수수료는 뭐냐면 피지사. 우리가 이런 거를 PG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 갔어요? PG라고 그래요. 뭐냐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결제입니다. 결제 시스템. 예, 그래서 보통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한 3.74인가요? 3.24인가 그래요. 예, 한 요 정도 되거든요. 3.74다. 3.74. 그러면은 쇼핑 연동 수수료 2%에 고객이 신용카드를 그으면 3.74. 그럼 5.74%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 옥션 G마켓 이거 몇 %라고 했어요? 보통 12%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 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쇼핑 연동 안 됐어.
한마디로 내 뭐를 알아서 나한테 직접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되면 3.74%밖에 수수료가 안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소상공인이에요. 여러분 소상공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소상공인이고요. 와, 요거 새로 열죠, 그냥. 네, 새로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소상공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이 소상공인이고 여러분께서 이제는 물건을 펜을 팔려고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가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셔서 파시는 게 가장 또 현실적이다. 첫 번째 방법이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오픈마켓인데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입도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G마켓, 막 옥션 이런 오픈마켓 가입하려면 좀 번거스러운 게 있거든요. 뭐 해야 되고 저 해야 되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가입은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 나이가 좀 있으셔도 충분히 여러분 그냥 조금만 하셔도 스마트 스토어 가입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이제 자사몰이죠. 자사몰. 그러니까 내 거. 카페24. 대표적인 게 카페24예요. 카페24는 어떻게 가냐면 네이버에서요. 자, 네이버에서 카페24 가세요. 카페24 가신 다음에 클릭하고, 자, 위에 가보면 쇼핑몰 센터라고 보이죠. 쇼핑몰 센터. 예, 여기 쇼핑몰 센터 클릭. 그러면 쇼핑몰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무료 쇼핑몰 만들기 나오죠. 무료 쇼핑몰 만들기. 예, 요거 클릭하시면요. 여러분 사업자가 있으시면 개인 사업자, 그죠? 사업자 없으시면 일반 회원 하셔도 되는데, 사업자 있으셔도요, 일반 회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회원 상관없어요. 뭐 사업자 있어도 사업자로 가셔도 되고, 일반 회원 일단 클릭하고요. 휴대폰 인증하고 패스에서 넘어가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료예요. 결정적으로 뭐가 좋냐면 무료예요, 무료. 예, 여러분 쇼핑몰 만드는 거 무료라는 거 사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제가 왜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랑 카페24를 먼저 구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둘 다 무료예요. 만드는 게. 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24 어떻게 갔어요? 네이버에서 카페24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온 다음에 여기 쇼핑몰 센터 클릭하면 쇼핑몰 센터 나오고, 무료 쇼핑몰 만들기 하면 패스 가입 인증하시면 쇼핑몰이 그냥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하나 뚝딱 만들어져요. 네,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요, 또 스마트 스토어 치시고 여기 스마트 스토어 센터 있죠? 센터 클릭. 그럼 여기에 로그인하기 나오는데 판매자 가입하기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개인 있고 사업자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업자 하셔도 되는데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있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건 사업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나중에 그 물건이 여러 개 팔리거나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정부에서는 우리가 뭐 딱히 법은 없지만은 보통 10개 이상 연속적으로 10개 이상 매출 한 600만 원 나오면은 이제 사업자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물건 팔다 보면 당연히 사업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상공인들이시니까 아마 사업자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보면은 자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 한부, 대표자 명의 통장 하나, 그 다음에 뭐 법인 인감 증명서, 뭐 법인이겠죠 이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 한 번만 내면 되네요. 이렇게 서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되고, 통장도 복사해서 내면 되고, 대표자 사본, 증명서, 인감 증명서 하나만 내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쭉 내시면 쇼핑몰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려 합니다. 소상공인분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펜을 판다. 그럼 일단은 나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야 돼. 그런데 너무 많아.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죠.
여러 가지 몰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오픈마켓,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오픈마켓과 자사몰이다. 오픈마켓과 자사몰이다. 오픈마켓은 뭐다? G마켓, 옥션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입점하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신 게 낫다.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시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치고 스마트 센터 클릭, 여기서 판매자 가입하기 클릭, 자 여기서 사업자 놓고 패스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몰 이름 넣고 이런 거고, 근데 카페24는 어떻게 간다? 카페24도 자사몰인데, 자사몰은 내 거라겠죠? 내 몰. 자사몰인데 카페24 가입은 여기서 카페24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쇼핑몰 센터 클릭, 무료 쇼핑몰 만들기 하면 카페24가 나옵니다. 왜 두 가지를 추천드리느냐? 둘 다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이건 자사몰이기 때문에 카페24는 내 거예요. 내 거. 누구한테 수수료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거기 때문에. 그럼 카페24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료예요. 얘네는 카페24는요, 이 솔루션 자체를, 쇼핑몰을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1인 거죠. 그래서 무료예요. 판매 수수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권유드리는 거는 뭐냐면 두 개를 다 구축하는 거. 채널을, 유통 채널 2개 하는 거를 한꺼번에 2개 만드시는 걸 권유드리겠고, 뭐 쇼핑몰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있는 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력이거든요. 제가 쇼핑몰 쪽에 오래됐잖아요. 그건 권위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민간 기업들, 뭐 사기업들에서 막 강사들 홍보하고 강사들이 막 홍보하잖아요. 물론 그런 섹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책도 내고 실제 예전에도 뭐 강의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엔 정부 강의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잡다한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컨설팅하고 저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품력이에요. 상품력이 좋으면 여러분 뭐 디자인 그지 같아도 돼요. 쇼핑몰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는 디자인 하나입니다. 다 가장 중요한 건요, 쇼핑몰에서 상품력이에요. 퀄리티 좋은 거, 가격 싼 거, 상품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가 보통 편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영학에서는 편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커 보일게요. 뭐 유명한 예인데, 우리가 편익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 가장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드릴을 사러 가죠. 드릴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 드릴을 사러 간 사람은 드릴이 필요해서 간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구멍을 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려고 드릴을 사는 거죠. 그럼 뭐냐면 그게 편익인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드릴을 뚫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멍을 뚫는 사람에게 드릴 말고요, 다른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요, 드릴을 안 사고 그걸 삽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편익을 맞춰주는 거예요. 인간의 니즈와 원치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의 편익을 내가 어떻게 맞춰주느냐. 펜 왜 쓰죠? 공부하러 쓰죠? 나오라고 쓰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케팅 중요하죠. 디자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니즈. 그냥 소상공인들 여러분 상품이 있잖아요. 이거를 왜 쓸까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펜을 쓸까? 사람들이 왜 밥을 먹을까? 물론 배고프니까 먹겠지만 왜 좋은 걸 먹으러 찾아다니고, 이런 편익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자상거래업에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상품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교수님, 저는 뭐 디자인도 꽝이고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막 쇼핑몰 디자인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품력이 좋나요? 상품력만 있으면 됩니다. 남들보다요. 보통 온라인 쪽에서는 남들보다 퀄리티 좋고요, 가격 싼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뭐 퀄리티와 가격에 장사 없습니다, 진짜. 온라인 쪽은 그래요. 단골 손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품질 좋고 싸게 주는 거 소문 납니다. 그거 그냥 놔둬도 소문 나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우상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력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소상공인 분들도요,
오프라인만 하신 분들도요, 나이 드신 분들도요, 여러분 충분히 온라인에서 물건 팔 수 있다니까요. 그냥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나보면 안타까운 게 몰라.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요.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매출이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되게 좌절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뭐 디테일하게 내가 정말 이 시간 동안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만든다, 카페24 어떻게 만든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분도 전자상거래업 쇼핑몰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온라인 유통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가장 제가 중심적으로 말한 부분이 뭐죠? 말씀드렸었죠? 뭐가 있다? 스마트 스토어랑 카페24 스마트 스토어 둘 중 하나 먼저 하시고, 시간 되시면 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그지 같아도 돼요. 예? 상품 사진 물론 중요하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그지 같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상품력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냐.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안 가니까 온라인으로 열면 여러분 물건 팔립니다. 진짜 상품력만 좋으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물건 올리잖아요, 팔려요. 그러니까 제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이제는 여러분 소상공 쇼핑몰 만들면 상품 촬영하고, 그 다음에 뭐 상품 리스팅, 상품 올리고 이런 것부터 이제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단계가 겁나서 못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먼저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왜 그 이쪽에서 그 권위가 있냐면, 잘하냐면, 제가 댓글을 항상 잘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 진심 아시겠나요? 예, 정말 제 마음 아시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법 자체를 모르시니까 안 하게 되고 조금 의기소침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도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제 마음 아시겠나요, 진짜?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콜하세요. 콜하시고요. 제가 멀다 하면 못 찾아뵙겠지만은 언제든지 그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사항은 그 네이버에서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는 저 사람 믿어도 돼 그럴까봐 하긴 뭐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믿어도 되고 자시고 뭐가 있습니까? 저죠. 네이버에서 권혁중 치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학교도 있고 회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뭐 어려워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소상공인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려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책을 많이 뽑아내고 있죠. 특히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는 그 정책TV, 정부 방송이죠. 정부 방송 나가서 정부의 그 정책들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금융 정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메리트 느끼는 게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금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출 받은 거 유예하는 거, 둘 다 지금 정부 대책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방송 끝내고 제 그 일하고, 이제 저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일을 하고, 지금 저녁 몇 시에요? 8시 50분, 9시에요 지금. 그래서 퇴근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사람, 제가 능력만 있다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제 진심 여러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TMI 권혁중이었고요. 항상 제가 소개할 때 권혁중 교수라고 해야 될지 그냥 권혁중 해야 될지 참 애매하지만, 일단 뭐 여의도 TMI 권혁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실 경우 도움 요청하시고, 특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